자, 이번 시간에는 도형의 이동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대칭 이동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우선 대칭 이동은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봤던 선대칭이나 점대칭의 개념을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룬 이제 어떤 그래프 도형을 직선 또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이제 점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자, x축, y축이 있고, 자, 적당한 점을 선생님이 잡을게요. 숫자가 다르게 x가 3, y가 2인 점을 잡으겠습니다. 3,2라는 점을 잡을게요. 자, 이 3,2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접었다는 얘기죠. 이 반대쪽에 이렇게 찍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선대칭 도형은 두 대응하는 점을 이으면 이 대칭축의 수직이면서 길이가 같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계속 여러분들 이제 확인해야 될 내용이죠. 대칭 이동에서는. 자, 그러면 x의 값은 변함이 없어요. x 값은 어차피 이쪽 라인에 x가 3인 직선인 거고, 결국 y의 값만 3,2에서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y의 좌표가 이제 변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역시 이제 반대쪽에 이렇게 외치겠고, 요 점이 역시 같은 원리예요. 두 점을 연결한 요 선부는 반드시 대칭축에 대해 수직이면서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x는 어때요? 부호가 반대가 되죠. 이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3만큼 같겠고 왼쪽으로 3만큼 같으니까 좌표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y는 높이니까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당연히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점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이제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익힐 수 있겠죠. 자, 점 대칭은 이제 대칭의 중심이 있을 거고, 여기서 원점 대칭을 이제 공부할 건데, 이제 점 대칭이에요. 그럼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은 우리 역시 대응점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대칭의 중심으로 연결을 하죠. 이렇게 연장선상에 존재할 거고,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자리에 맺히겠죠. 이렇게 요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역시 이제 요 점의 좌표를 찾는 건데, 여기가 3,2고 뭐 이쪽도 3,2가 되겠죠. 이제 합동으로 찾을 수도 있겠고요. 자, 그쵸? 직각 좌표된 직교 좌표다 보니까 직각 삼각형이면서 빗변의 길이가 같죠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막곡지각이 같은 거니까 직각 삼각형 합동 조건에서 RH A 합동이 되겠죠. 합동이면 이제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3이면 길이가 3일 거니까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니까 여기도 2겠죠. 길이는. 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렇게 원점 대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 개념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원점 대칭을 이렇게 x좌표, y좌표가 이제 모두 바뀌는 거 잡아줘도 되고요. 또 어느 부분까지 같이 가져야 되냐면, 자, 원점 대칭은 우리 선대칭을 x축으로 한번 하고 x축을 한번 해서 일로 오고, 그 다음 다시 y축으로 또 다시 한번 선대칭을 해서 그 대칭점을 찾아도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랑 같은 점이 돼요. 그래서 x축 대칭, y축 대칭을 두 번 해도 이 원점 대칭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걸 상황에 따라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 대칭에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결국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결국은 이제 y의 부호만 바뀝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내려오니 x축 아래로 내려오니까 y의 부호가 바뀌겠죠. x는 변함이 없고 요 부분, 그래서 x축 대칭하면 반대의 부호가 바뀐다. y의 부호. 역시 y축 대칭하면 그렇죠,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가면서 x의 값이 0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x, y라는 점이 있으면 x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 y가 된다는 걸 이제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제 기억해서 적용하면 돼요. 물론 생각이 안 나면 살짝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이런 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결국 그냥 바로 떠오를 거예요. 그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에 대한 대칭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은 x와 y 좌표의 부호를 모두 바꾸면 되는 거예요. x 부호, y 부호.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했었죠. 원점 대칭을 하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x축 대칭, y축 대칭 두 번 하면 돼요. 또는 y축 대칭 먼저 하고 x축 대칭해서 접근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우선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뒤에 이제 역함수 배울 때도 요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x축, y축. 그 다음에 원점 그릴게요. 자, y는 x라는 직선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울기가 1인 거죠. x가 하나 증가하면 y도 하나 증가해서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5도가 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여기 있는 점 역시 숫자로 하겠습니다. 문자로 다 돼 있으니까 3,1이라는 점을 할게요. 자, 요 점을 우리가 이제 y는 x에 대해서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당연히 대칭축이 이 친구니까 접으면 역시 대응하는 점은 어때요? 수직이 되면서 수직이 되죠. 반드시 수직이 되면서 이 길이 같아야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상식이죠. 굉장히 중요한 상식이에요. 우리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정의할 때 직선의 방정식에서 요 두 점을 지나는 그쵸 수직 이등분선을 정의할 때도 같은 접근을 했었죠.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죠. 요 점의 좌표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합동으로 끌고 와도 돼요. 물론 이제 증명을 하는 과정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이렇게 두 점을 원점에 연결하면 이제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물론 직각삼각형인 건 당연히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건 요 변은 공통변이에요. 두 삼각형이. 그 다음에 자, 요 변이랑 요 변은 대칭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길이가 같겠죠. 그럼 벌써 이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요 사이각이 수직으로 같죠. 그래서 이제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두 변과 끼인 각이 같다 해서 SAS 합동이죠. 합동이니까 결국 어떤 길이도 같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습니다.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역시 수선을 각 좌표 평면의 수선을 내리면 자, 요 새로 생기는 이 직각삼각형도 서로 우선 직각이죠. 그 다음에 어때요? 빗변의 길이가 지금 같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45도라고 했잖아요. y는 x. 그러면 이 각이랑 이 각이 원래 같은데 지금 이 두 도형이 합동하면서 요각이 같잖아요. 그쵸? 그럼 나머지 이 각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에 의하면 자, 직각이면서 빗변이 같고 그쵸? 그 다음에 각이 하나 같던가 길이가 하나가 같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각이 하나 같으니까 아래체의 합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중학교 내용이니까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우선은 합동이란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둘이 합동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x의 길이가 3인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y가 되겠죠. 요 도형이 이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요 길이가 이제 3이 되겠죠. 길이는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이제 1이었으니까 여기도 길이가 1이겠죠. 그럼 우리 이제 좌표로 나타낼 거니까 이 대칭점을 좌표로 나타내면 x의 값은 1인 거고 y 값은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x가 y로 갔네. y가 x로 갔네. 이렇게 x와 y가 자리가 바뀌었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역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여러분들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x와 y를 바꾸면 돼 그냥 x는 일로. 이건 x 대신 y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이랑 이 값을 그냥 바꿔버리면 돼요. x 이 y 개수를 아니 y 좌표를 아니 x의 좌표를 y로 y의 좌표를 x로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들이 대칭 이동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점의 대칭 이동은 조금 전 이제 우리 학습한 대로 복습을 하면서 해볼까요? 자, x, y라는 점이 있다고 치면 x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칭 이동하면 그냥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로 찾아도 돼요. 그냥 바로 어때요? y의 부분만 바뀌는 게 보이죠? 그래서 x축에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때요? x의 부호가 바뀌죠. y는 높이는 그대로죠. 그래서 x의 부호가 바뀐다.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x, y 부호 모두 바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y는 x라는 요 직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제 대칭 이동하는 왜 하필 y는 x냐 하면 결국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많은 직선들 중에서 왜 이 친구를 하냐 이거죠. 자, 그건 우리 이제 우리 함수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거고, 요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이쪽에 맺힐 거고, 그쵸? x랑 y를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y, x 이렇게 x, y를 바꿔버린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프의 대칭 이동은 우리 점의 대칭 이동과 같아요. 결과적으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자, 뭐 이런 그래프가 책에 있는 것처럼 이런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자, 요 임의의 점들, 이 수많은 점 중에 임의의 점들을 x, y라고 하면, 자, 우선 x축 대칭 이동을 해볼게요. 그럼 모양이 당연히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데칼코마니처럼 이 접어서 이 축을 기준 접으면 이런 모양이 얼추 될 겁니다. 자, 그럼 요 점이 이제 이렇게 이 많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쪽에 대칭 이동돼 있을 텐데,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정리할 때처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 관계를 찾아내면 되겠죠. 요 이 대칭 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찾기 위해서. 근데 이제 관계라는 게 결국 이제 둘이 연결 관계를 찾으면 되는데, x 프라임은 여기서 변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어때요? y 값이 이제 대칭 이동하면 부호가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x 프라임 대신 x 프라임이랑 x랑 같은 거고, y 프라임이랑 마이너스 y랑 같은 거잖아요, 결국. 그럼 우리 이 두 새로운 점들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을 때 원래 알고 있는 x, y 관계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x에 대해서 정리하면 x는 x 프라임이니까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는 거고, y는 하고서 이제 대입하려고 할 때 결국 이제 이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양변에 곱하면 어쨌든 이렇게 넘겨준 꼴이 되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대신 x 프라임을 대입하는 거고, y 대신 마이너스 y 프라임을 대입하는 겁니다. 프라임은 또 의미 없다고 했고, 구별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결국은 식 변화가 동일하죠. 점의 대칭 이동처럼 y의 보호가 바뀐 거고, 그래프에서도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들도 이제 같은 원리로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부호만 바뀌기 때문에 x의 보호만 바뀐다든지 y의 보호가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둘 다 바뀐다든지 이제 그런 차이만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면, 자, 이제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도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연장해서 하면 어때요? x, y의 보호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x 프라임이라고 하면 x 프라임은 결국은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새로운 점의 좌표도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가 될 거니까 결국 우리 x는 하고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찾을 때 역시 마이너스 x 프라임 꼴이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y 프라임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는 거니까 결국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프라임은 구별한다고 했죠.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랑 같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도 동일합니다.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여러분들이 요 합동인 관계를 이용해서 빠르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세요. 요 점 이렇게 대칭 이동하듯이 이런 그래프를 대칭 이동하면 뭐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런 점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점 x, y라고 하면, 자, 이게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면 어떤 관계가 돼요? 자, 우리 앞에서 했듯이 결국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합동이었죠. 그쵸? 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x예요. 근데 여기서는 요 길이가 x인데 이게 y 값이죠. 그래서 y 값이 x가 되는 거고, 요 높이가 y인데 여기서는 여기 x 좌표가 되죠. 그래서 앞에서 정리했듯이 y랑 x가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x 프라임이 y가 되는 거고, y 프라임은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어떤 일을 해야 돼요? x가 y 프라임이 되는 거니까 x 대신 y 프라임을 대입하면 되겠죠. 이게 결국 y라고 했죠. y 대신 뭘 대입하면 돼요? x 프라임을 대입하면 되죠. 그냥 x 대신 y 대신 x를 대입하면 우리가 그래프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학습하면 연습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 대칭 이동 그래서 점의 이동이랑 같은 선상에서 이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지 않아요. 자, 개념 익히기 문제 414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선은 좌표 평면상에서 그려서 뭐 아직은 몸으로 자꾸 느껴봐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 내용이 실전에 바로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볼게요. x의 값이 지금 좌표가 마이너스고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뭐 적당히 잡을게요. 요쯤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자, x축에 대해 대칭하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y의 보가 반대가 되겠네 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익힐 수 있겠고, 자, 요 점을 이에요. 요 점을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x가 반대로 바뀌었네. 자, 그래서 y축 대칭하면 x의 보가 바뀐다. 이런 거 정리할 수 있겠고, 원점 대칭하면 이쪽 어딘가에 잡히겠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고,
그러면 부호가 둘 다 바뀌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제 점대칭을 하면 역시 이렇게 합동인 삼각형이 그려진다고 치면 결국 이쪽에 그려지는데 지금 좀 삐뚤하게 그렸죠. 결국은 x와 y를 자리 바꾸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까지 빠르게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의 그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415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우선은 3x-2y 플러스 1이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x축에 대해서 이제 대칭 이동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서 x축을 떠올리면서 자, 위에 있는 점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 y의 보호만 바뀐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y의 보호를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3x 플러스 2y가 되겠죠. 마이너스 2y였으니까 플러스 1인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역시 y축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든지 자,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하면서 x의 보호가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겠고 직접 그려도 바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y축에 대칭 이동하면 x의 보호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죠. 보통 이제 이걸 플러스로 쓰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다 보면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런 형태로 바꿔놨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번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역시 좌표 평면이고 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이렇게 반대쪽에 되면서 자, 오른쪽 그리고 위에 있던 것이 왼쪽 아래로 돼서 모두 다 음수로 바뀌는 거 알겠죠? 자, 모두 부호가 바뀐다. x, y 모두 부호가. 그러면 3x는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자, 마이너스 2y는 플러스 2y가 되겠죠. 그래서 모두 바꿨습니다. 역시 이걸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라는 0꼴로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데 이제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보면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아까 되겠지만 x와 y가 그냥 자리가 바뀌어버리죠. 이 합동인 걸 꼭 떠올리라고 했어요.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됩니다. 그래서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볼까요? 이 x랑 y를 바꾸면 돼요. 그럼 여기다 y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3y가 될 거고 아직 정리 안 할게요. 그 다음 여기 y 대신 x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될 거예요. 이렇게 x, y를 바꿔 넣습니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하면 여긴 플러스 2x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3y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한 것 뿐이에요. 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x와 y를 어땠어요? 승이 바꿔서 대입했습니다. 자, 이런 연습을 좀 하면 좀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16번 우리 포물선을 지금 대칭 이동한 도형을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포물선을 잠깐 그려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죠. 자, 이거 완전 제곱식 묶기 쉬우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2가 남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서 y는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플러스 2가 돼서 꼭지점의 좌표가 요거 0 되는 값 1,2가 되겠죠. 자, 꼭지점의 좌표 그 다음에 최고차는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해서 자, 그래프는 1,2 이쯤으로 잡겠어요.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여러분들이 꼭지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이 점이 결국은 자, 이렇게 이쯤에 맺힐 거고 x의 값은 변함이 없죠. y의 부호가 정확히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y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1,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꼭지점이. 그러면서 뒤집어져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 이해 가나요? 네, 대칭 이동하면 이제 그래프 이제 이렇게 접었을 때 이제 겹쳐져야 되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위로 볼록하게 됐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때요?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는 최고창의 부호가 반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x축 이동한 걸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x축 이동하면 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x축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뀐다고 했으니까 주어진 식의 y의 부호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호를 바꾸면 그냥 마이너스 y 하면 돼요.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부호 바꿨고 여기는 y가 없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단지 우리가 이제 함수를 쓸 때 마이너스 y는 하고 쓰지 않으니까 y는 하고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다 곱해버리면 되죠. 여기는 플러스 y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식을 얻을 수 있겠네요.
보면 최고창이 마이너스 1인 거 보니까 위로 볼록하다는 거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지 않아도 꼭지점의 좌표는 꼭지점만 봐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쵸?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1을 대입해 보면 알겠네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2, 그럼 여기 1이죠. 1 더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뭐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포물선은 이제 그래프 전체 식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꼭지점만 확인해서 문제를 풀 때 아이디어를 써도 됩니다. 어떤 문제들은 이 꼭지점에 그쵸 위치를 점의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꼭지점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그러면 x의 보호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x의 보호를 바꿀 때 이제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거니까 보죠. 자, y는 그대로고 여기 x의 보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x가 되는데 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여기 있는 x의 보호를 바꾸는 거예요. 모든 x의 보호를 바꾸는 겁니다.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3 됐나요? 정리하면 이건 플러스 x 제곱이 될 거고 2x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하면서 꼭지점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게 여러분들이 느껴지겠죠. 요쯤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겹치면서. 그래서 y축에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인 거 알겠고, 그리고 꼭지점도 어때요? 마이너스 1, x의 부분 바뀌죠. y는 2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왔나요? 그 다음 이제 원점 대칭하면, 자 이렇게 원점 대칭하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요게 헷갈리면 쌤 이제 점 대칭할 때 이제 이 부분 했죠. 이제 그래프를 이제 원점 대칭하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쌤 이제 점에 이동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원점에 대해 대칭하라 그러면 두 번 하라고 했어요. 한 번은 y축으로 하고 x축으로 하든가 아니면 x축 먼저 하고 y축으로 하든가 하면 되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냥 y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여기 겹쳐야 돼요. 이렇게 잘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렇게 원점 대칭에 넣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선생님 이 그림 좀 교차되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식은 자 둘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제 이게 x의 보호만 바꾼 건데 여기 y의 보호를 또 바꿔버리면 여기다 그냥 그대로 쓸까요? 이렇게 되겠죠. 현재 x의 보호를 바꾸고 y의 보호를 이제 다시 x의 보호를 바꾼 걸 썼습니다. y의 보호도 바꾸면 다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원점 대칭한 거고, 그럼 y는 x만 해볼게요. 4번.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게 이제 헷갈리죠. x와 y를 바꾸라고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데 바꿉니다. x와 y를. 자, y는 x로. x는 뭐로? y로 이렇게. 지금 여기 x 또 있는데요. 바꿔야죠. 이렇게.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다룰 수는 없죠. y 제곱은 이렇게 되는 꼴이죠. 이거 정리해서 하면 y 해서 그러면 이런 표현은 이제 굳이 몰라도 돼요. 식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고, 2차 곡선은 우리가 나중에 기하에서 배우게 돼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만날 거니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17번 이제 원의 대칭 이동은 이제 지금 다 했으니까 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게요. 자, 이건 뒤에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 과정에서 한 번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개념 학습할 때. 우선은 중심이 얼마죠? 여기 0 되는 값이죠. 그럼 중심의 좌표가 3, 여기 0 되는 거 마이너스 2네요. 그럼 x 값이 3이고 y는 마이너스니까 적당히 잡겠습니다. 이쯤에 있는 거고, 반지름은 루트 6이에요. 루트 6이면 2점 얼마쯤 되겠네요. 그렇죠? 루트 4보다는 크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2니까 약간 이게 좀 올라가겠네요. x축으로 해서 원이 뭐 루트 2보다는 좀 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 정도 크기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친구를 이제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 y축에 이제 평행이동 할 텐데, 이제 원은 굉장히 단순한 도형이잖아요. 중심 있고 반지름이 일정하다 보니까 이 친구를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행이동 대칭을 해도 이게 모양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반지름이 변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을 또 표현할 때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이 두 가지 조건만 알면 바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x 대신 부호를 바꾸고 해서 막 이걸 흔드는 게 아니라 그냥 중심의 이동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같이 해볼게요. 아까 같이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x-3의 제곱 y의 부호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근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제곱한 거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나 2를 제곱하나 같다라고 계속 했어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y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바꿔도 됩니다. 같은 거예요.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주 쓰게 되니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는 결국 이제 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3,2가 되잖아요. 그쵸? 자, 우리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중심만 볼게요.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때요? 중심의 좌표가 이쯤으로 올 거고, 자, x의 부호는 바뀌지 않고 y의 부호만 바뀌죠. 그래서 y 부호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반지름은 역시 루트 6일 거니까 그림을 좀 그리기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뭐 그려지겠죠. 더 커졌네요. 마음이 급해서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지. 여기서 그냥 멈추고 싶은데, 자, 성격이 그래서 미안해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반지름도 같으니까 중심을 하면 우리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y-2 제곱은 r 제곱해서 6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같은 식이죠. 그래서 대입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 뭐 이렇게 접근해 좋겠고요. 중심의 이동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좋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뭐 바로 연습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y축 대칭 이동하면 이제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점의 이동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중심의 이동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y축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바뀌니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3의 제곱 y 플러스 2제곱은 r제곱 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원점 하겠습니다. 원점 하면 부호가 둘 다 바꾸니까 이제 쓰지 않고 할게요. 이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3의 제곱, 이건 2가 되겠죠. 그러면 y 마이너스 2 제곱은 6. 아무런 변함이 없잖아요.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x와 y를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중심이, 자, 이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이제 갈 텐데 중심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x와 y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 3 이쯤 어디 이제 만들어질 텐데.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칭. 수직 거리 각계.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 아니까 바로 우리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제곱 y 마이너스 3제곱은 r제곱. 그렇게 원의 이동은 우리가 원의 대칭 이동, 또 이제 평의 이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서 접근하면 되는 방법이 훨씬 수월하니까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필수 예제 5번. 자, 점 4,6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p라고 할게요. 그럼 p점 바로 구할 수 있죠. 4,6입니다. 자,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뀐다. 그 반대로 y의 부호가 바뀐다. 4, 마이너스 6입니다. 다음 y축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했으면 q는, 자, y축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바뀐다. 마이너스 4,6.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죠. 자, PQ. 두 점을 우리가 알면 기울기 구하면 되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m은, 자, x좌표의 차이죠. 여기서 뺄까요? 마이너스 4에서 4를 빼겠습니다. 자, y좌표 6에서 마이너스 6을 뺄게요. 6에서 마이너스 6을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여기는 플러스 12가 되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네. 그 다음에 지난 점은 두 점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니까, 그럼 y는 m에 x 좌표 플러스 y 좌표 하면 되겠죠. 정리할까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로 하면 약분해서 얼마예요? 6인가요? 그러면 그냥 y는 마이너스 2분의 3x가 답이겠네요. 특별한 거 없죠. 점의 대칭 이동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자기 걸 만드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자, 확인 체크 418번은 자, 역시 점 2,4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고 점 q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고 할 때 세 점을 꼭지점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주문상이 까다롭죠. 하라는 대로 해야죠. 자, 2,4예요. 그러면 우선은 뭐 삼각형의 넓이 때문에 이제 계략적으로 그리겠습니다. x가 2고 y가 4면 뭐 적당히 이 정도 잡을게요. 자, 요 점은 이제 2,4고.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와 y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되죠. x, y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자, 바꾼 점을 q라고 한다고 했죠. q점은 4,2가 되겠습니다. 바꿨어요. 이 점이 q고 그 다음에 원래 점은 p고 그 다음에 r을 구해야 되는데 자,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r이겠네요. 아, 다행히 이제 x축에 대칭 이동하면 어때요? 이렇게 y축에 평행하면서 우리가 삼각형의 길이를 알 수 있겠네, 한 변을. 자, 요 r점은 자, y의 부분만 바뀌겠죠. 4, 마이너스 이렇게. 결국 그려야 뭐 어떤 상황인지 아래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죠. 좌표가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긴 있는데 굳이 외워서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삼각형의 넓이니까 결국 이제 요 밑변 그리고 높이 찾으면 되는데 둔각삼각형 역시 읽어내야죠, 여러분들 높이.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밑변으로 보고 여기를 높이로 잡으면 요 이제 결국 이 높이가 x 좌표의 차이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넓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2분의 1에 자, 밑변의 길이는 2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2와 마이너스 여기 4가 되겠네요. 아니면 y 좌표의 차이 구하면 되죠.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겠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우리가 길이가 되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밑변의 길이 4 곱하기 이제 높이인데 높이도 역시 x 좌표의 차이죠. 여기는 x가 2이고 여기는 x가 4죠. 그래서 4에서 2 빼면 되겠네요. 넓이는 그래서 4가 되겠습니다. 자, 419번은 점 3,-5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이제 수학 문제는 이렇게 딱 그 부분에서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3,-5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때요? x, y 둘 다 부호가 바뀌죠. 그럼 마이너스 3,5가 되겠네요. 요 점이 직선 위의 점이다. 역시 계속 나오는 함수나 그래프 문제 대표적인 거죠. 지난다, 위에 있다. 그러면 결국 x과 y 값을 대입하면 성립한다. 뭐 그 내용은 여러분이 중학교에서부터 했던 내용이니까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을 x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5를 y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1은 0이 성립해야지 지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3a는 결국 마이너스 9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다음 420번은 점 k,3을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 p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 지금 주어가 계속 얘죠. 이 친구를 대칭 이동한 점과 이 친구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 그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를 이제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k,3이라는 점을 우선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자, 뭐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y축이면 그쵸, x의 부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점을 이제 p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 친구를 이번에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 점을 q라고 할 건데 그 점은 자,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 y를 바꿔버리면 된다고 했어요. 바꿨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p점, q점 이제 주어졌고, 그러면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제 선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알아야 되죠. 루트 x 좌표의 차이입니다. x 좌표의 차이 3 마이너스니까 3 플러스 k가 되겠죠. 얘 제곱 플러스 y 좌표의 차이 k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제곱. 자, 이게 이제 선분의 길인데 그 길이가 2루트 5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이 값이랑 이 값은 결국 같아야 될 거고, 자, 루트가 좀 불편하니까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질 거고 전개하겠습니다. k제곱, 여기도 k제곱 나오면 2k제곱. 여기서는 6k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6k가 나와서 k는 사라지겠네요. 플러스 9, 여기도 9, 그쵸? 18. 여기는 제곱해야 돼요. 제곱하면 4고 루트 5는 제곱하면 5가 되겠네요. 자, 2의 배수니까 다 2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k제곱 플러스 9는 일어나면 10이죠. k제곱은 1인가요?
그래서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양수 k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k는 1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점의 대칭 이동도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다음 필수 예제 6번은 원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직선 위에 있을 때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앞에서 우리 이제 개념을 익히기에서 이제 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었죠. 그럼 이제 원이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고,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그 중심만 가지고 가자 그랬죠. 굳이 다 바꾸지 말고. 근데 뭐 그래프로 그냥 바로 해도 되겠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여기서 보여줄게. x, y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y가 되겠죠. y 플러스 2제곱이 되나요? 이렇게. 됐죠? 이걸 x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중심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요거의 중심이 어떻게 돼요? 0 되는 거, 마이너스 2, 0 되는 거, 1. 자, x, y를 바꿔버린다 그랬죠. 바뀐 거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점의 대칭 이동이나 그래프의 대칭 이동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보면 알겠죠? 자, 그럼 요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 조금 전에 또 했었죠.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 x 값을 x에, y 값을 y에 대입해야죠. 이렇게 대입하세요. 그러면 여기 a가 될 거고 플러스 b죠. 그 다음 y 값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게 성립해야 되는데, 지금 a, b를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확인 체크 421번. 직선을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직선에, 여기 조심해야 돼요. 수직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주어랑 조사 이런 것들 잘 끊어 읽어야 돼요. 뭘 구하라는지 몰라서 틀릴 수 있어요. 자, 이 친구를 y축에 대칭 이동한 직선에, 그랬어요. 우선 직선을 구해야죠. 여기서 끊어보세요. 그럼 직선 구해보세요.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그러면 x의 부호를 바꾼다. 그 y는 x의 부호 바꾸면 플러스 3x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직선의 수직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직선이 이 직선이 아니고 요 직선의 수직입니다. 수직. 수직 조건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기울기가 3이면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부호 반대 역수라고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 바로 올 수 있어요. 자, 계속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학습이 돼 있다라고 전제하고 가야 돼요. 선생님 입장은. 그래야 이제 다음 과정들은 이제 빠르게 진행해 주는데, 이제 이게 처음 학습하거나 그런 학생들은 이해가 안 갈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이 친구를 아는 거예요. 이게 3이라고 지금. 그쵸? 그럼 이 친구를 구할 거잖아요. 3 곱하기 n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떤 직선의 기울기를 알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부호 반대면서 역수로 만들어라 하고 연습을 했었죠. 앞에서도 계속.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기울기는 알았고, 네,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자, 기울기 지나는 점 알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었죠. 공식은 y는 m에 x-x 좌표 플러스 y 좌표. 중요한 식이라고 했고 계속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수능 때까지 만날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지나는 점이 얘기니까 x 좌표예요. 마이너스 x 좌표가 되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플러스 y 좌표 그대로 더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인가요? 이거는 분모를 3으로 통분하면 3, 4, 12. 그럼 플러스 3분의 1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22번은 직선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직선이, 그래서 역시 직선 구해겠죠. 원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 상수 k 값을 구했어요. 자,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자, 하나씩 해결합시다. 자, 2x-3y 플러스 1인 0이라는 이 직선을 x축 대칭합니다. 자, x축 대칭한 뭐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그렇죠. y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럼 2x고, 자, 부호 바꾸면 플러스 3y가 되겠네요. 자, 요 직선인데, 요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우리 이제 어떤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 이제 이게 점대칭 도형들은 그래요. 대칭의 중심,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이 대칭의 중심을 지나가게 이렇게 자르면, 우리가 넓이가 이등분 됐던 거 앞에서 학습했었죠. 원은 특히 그냥 중심을 지나버리면
반드시 그냥 어때요? 지름이 되면서 양쪽이 2등분 되겠죠. 동일하게. 결국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x-4의 제곱 y 플러스 k 제곱은 3이라는 이 원의 중심을 읽으면 되죠.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자, 요거 0 되는 거 4죠. 요거 0 되는 게 얼마예요? 그쵸. 마이너스 k. 자, 그럼 결국 뭐예요? 이 x축으로 대칭 이동한 이 직선이 자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랑 동일한 거예요. 원을 2등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원의 중심을 지나면 원이 2등분 되겠구나. 결국 돌려서 얘기했구나. 중심을 지난다고. 자,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4를 대입하겠습니다. x에. 그러면 4 대입하면 2, 4, 8. 마이너스 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k가 되겠죠. 플러스 1은요. 자, 마이너스 3k를 이하면 3k가 되면서 9가 되니까 k는 3이 되겠죠. 자, 따라왔어요. 자, 423번은 포물선을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일 때, 자, n 플러스 k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이제 423번처럼 식 전체를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인을 주고 있죠. 자, 꼭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 참수는 꼭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꼭지점을 그냥 가지고 꼭지점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점에 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거 꼭 외우라고 했습니다. 꼭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 2차항의 개수죠. 여기서는 1이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b, 마이너스 2m이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하면 m이 되겠죠.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m, 이렇게 되겠네요. 자, y 값은 항상 x가 결정되면 x에 집어넣으면 y 값이 나오는 거죠. 일단 m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m제곱. 여기 m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5가 이제 y 값이죠. 계산하면 m제곱 m제곱 사라지네요. 2m제곱이랑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굉장히 간단하게 꼭지점의 좌표를 줬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쵸? 자, 이 꼭지점을 원점에 대해서 이제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지점의 좌표를 이동하면 부호가 바뀐다. 둘 다. 그래서 마이너스 m 5가 되겠네요. 그쵸? 좌표가 이거랑 같대요. 땡큐죠.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은 거니까 시력 테스트입니다. 둘이 같으려면 m은 2가 될 거고 k는 5가 되겠네요. 둘이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7이란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요거 이해 갔나요? 여러분들? 꼭지점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점의 이동으로 접근하는 걸 했어요. 필수 예제 7번은 자, 직선 y는 3x 플러스 2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에 이동한 후 앞에서 배운 내용이네요.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직선이 이 점을 지날 때 자, 요구한 사항이 많아요. 자, y는 3x 플러스 2라는 직선을 x축 방향으로 우리 a만큼 평에 이동했습니다. 그럼 평에 이동할 때 자, x축으로 a만큼 평에 이동하면 어떻게 했죠? 그렇죠? x 대신 x하고 이 부호 반대 이 x-a를 대입했죠. y는 3에 x 대신 x-a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요 이제 식이 자, x축에 대해서 a만큼 평에 이동한 식이에요. 자, 이 친구를 또 다시 뭐 하라고 했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랍니다. 원점 대칭. 그럼 x, y 부호를 둘 다 바꾸면 되겠죠. 살짝 정리하고 할까요? 어떻게 되나요? y는 3x 마이너스 3a니까 2 마이너스 3a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y절편이자 상수항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부호가 바뀌어요. x도 부호가 바뀌고 y도 부호가 바뀝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y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이 친구는 그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근데 우리는 함수를 이렇게 쓰지 않는데 뭐 y는 하고 정리하면 되겠는데 굳이 여기서는 이제 뭐 a 값을 구하면 되니까 그냥 지난다라는 부분만 잡겠습니다. 정리해서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 구할 건 우리 a 값이죠. 자,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 그러면 x 값을 x에 대입하고 y 값을 y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바로 대입할게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인가요? 여기 2 마이너스 3a. 자, 여기 마이너스 3a 그대로 둘게요.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를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돼서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나올 거고, 결국 우리가 만나는 이제 어떤 시험 문제는 결국 한 가지 이동이 아니라 이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이제 섞인 문제를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들.
자, 확인 체크 424번.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자,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자, 우선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했으니까 x, y를 바꿉니다. 이게 y로 바뀐 거예요. 4y가 되겠죠. x랑 y를 바꾸세요. 이걸 그냥 가는 게 아니라 x, y를 바꾸는 겁니다. 이거 y가 되니까 4y가 될 거고, y가 x가 되면 마이너스 2x가 돼요. 이걸 먼저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3요. 그냥 자리 바꿔 쓴 거예요. x 코드 먼저 써서. 자, 그러고 나서 뭐 하라고 했어요? 이제 평행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x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는 2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x 대신 여러분들 요 부호 반대한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y 대신은 요 부호 반대한 y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요. 그게 다죠.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 x 대신 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y 대신 y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요. 이게 답니다. 조금 연습하면 익숙해져서 뭐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이렇게 여러분들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4y 마이너스 8인가요? 플러스 3은요.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거 뭐 플러스로 다 이항할게요. 그러면 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4y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0인데 이 친구 만나면 마이너스 7인가요? 네, 넘어올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럼 플러스 7이고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425번. 자, 포물선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였더니, 자, 요 값이 되었다. 자, 상수 a 값을 구하라. 자, 식으로 가도 되는데 이거 점으로 가세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 식으로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꼭지점으로 그냥 갈게요. 그냥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잖아요. 꼭지점의 좌표는,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했어요.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1이죠. 1. b 마이너스 2 1이죠. 1, x 2를 넣으면 1. 여기는 마이너스 2죠. 플러스 a에서 y 좌표는 a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됐죠?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가요. 그냥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자, x축으로 3만큼 가라 그러면 3 더하면 되죠.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도 1만큼 가세요 그랬으니까 여기 3 더하면 4. 여기다 1 더하세요. 그럼 a. 얼마나 간단해요. 그럼 이걸로 꼭지점이 1로 왔고, 그 다음에 x축 대칭, x축에 대해 대칭? 그럼 x축 대칭 한 번 더 하죠. 뭐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y의 부호가 바뀌죠. 그럼 4,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x축 대칭 이동했더니 포물선이 되었다. 그럼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란 얘기죠. 이 꼭지점이 요 포물선의 꼭지점이잖아요. 어쨌든 이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면 굳이 꼭지점 구하지 말고 대입하면 성립해야죠. 자, 4를 대입하세요. 그럼 x에. 그러면 4, 4, 16, 마이너스 16, 4, 8이 32, 마이너스 10이죠. 요 값이 이제 y 값 대입하면 마이너스 a에서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6인데 16이랑 하면 6이죠. 6. 아,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식으로 하면 굉장히 생각보다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지점만 가지고 접근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겠고, 이 연습을 해야 결국 시험 볼 때 시간 안에 풀어요. 연습 많이 해보세요. 자, 그럼 426번. 자, 원을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고 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직선에 접한다. 아, 이건 접하네요.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이제 원이 있고, 뭐 어쨌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떤 원이, 이 원이 y는 mx-2에 접한다. 상황, 이런 상황이에요. 스토리는. 그럼 접하면 우리 알다시피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랑, 원은 이걸 이용한다고 했어요. 중요해요.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이 같으면 접하는 거니까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역시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굳이 다니지 않아도 되겠다는 걸 여기서 이해할 수 있나요? 중심만 갖고 가면 돼요. 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는 0. 중심의 좌표는
x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돼요. 2죠. y의 개수는 0이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도 0이겠죠. 자, 2,0이 중심이고 반지름은 루트. 자, 이거의 제곱 4, 요거의 제곱 0이죠. 0. 그 다음에 c를 빼야 되는데 c는 뺄 게 없네요. 그래서 그냥 루트 4예요. 그래서 반지름은 2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 됐네요. 그러면 자, y축 대칭하라. 지금 중심이 2,0인데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자,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y축 1만큼 하면 여기가 중심이 마이너스 2,1이 되겠네요. 다 따라왔어요. 그럼 결국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되는데, 자, 요거는 일반형으로 바꾸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죠. mx 이항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자, 그래서 거리 공식에 넣겠습니다. d는 루트. 자,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넣는 거죠. x 대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m. 1을 넣습니다. 1은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절대값 씌워야죠. 거리니까. 이게 반지름이랑 같은데 반지름이 2였습니다. 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죠. 절대값. 양변을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2배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것도 쌤이 이제 계속 언급하는데, 이게 이제 절대값도 제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구하는 값이 2를 제곱해서 구하는 값이 같다고 했고, 그럼 절대값을 붙인 값을 제곱하나 원래 제곱하나 같다. 이런 것들은 계속 수학에서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이런 개념들. 이거를 제곱하는 거는 이거를 제곱하는 거랑 같죠. 그리고 절대값은 그냥 없애도 같죠. 요 내용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제곱했고, 그럼 여기 제곱하면 여기는 4가 될 거고 루트가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전개하면 4m제곱 4m제곱 사라지니까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2, 3은 6, 6이 12m이고 3의 제곱 9죠. 여기는 4m제곱은 이제 지워졌고 4가 남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2m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5인가요? 그래서 m값은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요 이제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요 해석하는 부분을 잘 좀 다시 한번 이해해 보세요. 결국 여러분들 시우로 가면 굉장히 또 역시 시간을 많이 써요. 요번 시험 여러분 봐서 알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도 뭘 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어쨌든 시간을 줄이지 않는 방법, 줄이는 방법을 여러분들 연습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 여러분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충분히 연습을 해둡니다.